안녕하세요. 대업에서 조선부터 방산 또 에너지 관련된 업종을 담당하는 멘토 황대근입니다. 자, 오늘은 우리 기술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. 사실 우리 기술 같은 경우에는 제 영상을 시청해 주신 분들은 다들 아시고 계시겠지만 제가 대략적으로 1월 말부터 우리 기술 말씀을 좀 드린 것 같은데 그 당시부터 계속해서 좋은 흐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. 자, 그래서 우리 기술 같은 경우에는 이 호재성 이슈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 기업의 독단적인 이슈가 아니더라도 이 전반적인 원전 관련된 호재가 작용하면, 특히 해외 원전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 우리 기술이 강하게 상승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. 자, 그래서 금일 같은 경우에는 이 수급적인 부분을 체크를 해보고 앞으로의 방향성이 어떻게 발생할지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다들 아시고 계시겠지만 이 현대건설이 이 불가리아 원전을 수주를 하였다라는 소식이 이 진행이 되면서 이 원전주들의 주가를 전반적으로 견인한 효과를 발생시켰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는데, 현재 이 글로벌 정세나 이 정부, 이 국내 같은 경우 이 정부의 원전 지원금 역시 확대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전반적인 주가 상승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기가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. 자, 그래서 수급적인 부분부터 먼저 체크를 해보면 이 투신과 기관 또 외국인 모두 매집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, 이 투신 같은 경우에는 이 고객에 대한 돈 또 펀드의 환매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이 가격적인 변동성에 영향을 주죠. 자, 하지만 이 투신, 기관, 외국인이 모두 매집했다라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신호기 때문에 자, 이 부분은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. 연기금까지 들어왔다면 조금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도 드립니다. 자, 그리고 이 공매도 거래대금도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. 사실은 공매도 거래대금 같은 경우에 이 2월 19일 날 좀 많이 늘어난 모습을 보여주었는데, 이제 금일 같은 경우에는 공매도 거래대금이 거의 없다라고도 볼 수 있을 정도로 이 시장 자체가 원전주에 좀 긍정적인 해석을 했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자, 그리고 전반적인 투자자별 매매 동향까지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. 2월 1일부터 살펴보게 되면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이 4거래일을 제외하고 5거래일입니다. 5거래일. 5거래일을 제외하고 계속해서 매집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, 자, 기관 같은 경우에는 매도와 매집 번갈아 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사실 이러한 외국인의 매집 모습, 자, 이 부분을 좀 해석을 해보면 제가 어떤 말씀을 드렸냐, 결국 해외 원전 수주 모멘텀 그리고 11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, 자, 이 부분이 현재 진행이 되고 있죠. 자, 그래서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 이 11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에서도 추가적인 원전에 대한 모멘텀이 존재할 수 있다. 자, 이러한 기대감이 작용이 되면서 이 3월까지 이 11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이 발생할 때까지 이 주가 상승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, 현재 이 부분이 유효하게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. 자, 그래서 금일 이슈를 살펴봐야겠죠. 이 현대건설이 불가리아 원전을 수주했다라는 이야기인데, 이 아랍에미리트죠. 죄송합니다. 이 아랍에미리트에서 바라카 원전 이후에 15년 만에 다시 수출을 재개를 한 겁니다. 자, 그래서 이러한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고, 또 다른 하나가 바로 원전 일감을 3.3조 확대를 했다. 전반적으로 원전에 대한 정부의 지원금이 확대되었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는데, 이 총선이 4월로 다가왔죠. 자, 그래서 원전 관련된 호재성 이슈가 하나 둘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. 특히 지난 22일 원전 민생 토론회죠. 자, 이 부분을 좀 주목을 해봐야 되는데, 결국에는 3조 3천억 앞서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 규모의 일감 확보 그리고 1조 원 규모의 특별 금융 지원을 통해서 이 원자력 R&D에 5년간 4조 원을 투입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. 이 결국에는 지난 정부의 탈원전 이후에 다시 한번 원전 강국의 위상을 위한 그런 발판을 마련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고, 국내 말고도 이 글로벌적인 이슈도 존재를 하고 있죠. 국제에너지기구 회의에서 또 원전에 대한 잠재력을 인정을 했는데, 이 회의의 목적은 결국에 환경을 위한 거였습니다. 이 청정에너지 전환을 가속화하고 이 에너지 안보를 지키기 위해서 시행을 한 건데, 특히 원전이 또 청정에너지의 일환으로 인정받았다라는 것은 유의미한 결과입니다. 자,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느냐를 기준으로 정한 건데, 이 원자력 발전소를 운영하는 중에는 이 탄소 배출이 전혀 일어나지 않죠. 다시 말하면 핵분열 반응에서 이 탄소가 배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원전 역시 이 청정 에너지의 일환으로 선정했다라고 생각합니다.
하지만 또 원전을 짓거나 또 해제하는 과정에서는 이 탄소 배출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 관점에 따라서 이 원전을 청정 에너지원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또 글로벌적으로 이 원전을 청정 에너지원으로 인정하는 분위기는 원전주들에게 호재로 적용한다.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이 관점에 따라서 원전을 청정 에너지원으로 생각할 수 있고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이 글로벌적으로 원전을 청정 에너지원으로 인정하는 분위기는 원전주들에게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. 이렇게 설명드립니다. 자, 이제 가격적인 측면 빠르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어떤 말씀을 드렸냐, 좀 크게 보게 되면 이 삼각수렴 모습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. 그래서 수렴형 모습 이후에 발산에 대한 모멘텀이 강하게 존재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현재 이 부분이 유효하게 작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. 특히 우리 기술 같은 경우에는 해외 원전 수주에 대한 이슈가 들려오게 되면 가장 빠르게 주가가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변동성을 이용한 투자에 대한 포인트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. 현재 가격대는 1335원 구간대에 이 가격대를 형성해 주고 있는데 사실 크게 보면은 2200원 이 구간까지의 매물대 이 간격은 촘촘하지 않은 모습입니다. 그래서 앞서서 말씀드렸던 이 해외 원전 수주 모멘텀이 발생을 하면 발생을 하면서 이 1,500원 구간의 첫 번째, 두 번째죠. 이 두 번째 많은 이 매물량을 돌파를 해준다라고 하면 22,200원, 2,200원 구간까지도 강한 상승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결국에 우리가 남아서 지켜볼 만한 것은 11차 전력수급 기본 계획이죠. 가장 가까이 있는 이 정부의 방향성을 파악할 수 있는 부분인데 자, 이 부분에서 결국 해외 원전 수주 관련된 이야기가 계속 나와준다라고 하면 추가적인 모멘텀을 받을 수 있다. 그리고 또 다른 기업들, 앞서서 현대건설이 불가리아 원전을 수주했다라는 이슈가 나왔는데 자, 이와 비슷하게 다른 기업들에서의 원전 관련 모멘텀이 나온다라고 하면 결국에 우리 기술 역시 주가가 상승할 수 있다. 특히 두산 에너빌리티, 이 원전 관련된 팀코리아죠. 이 팀코리아의 주가 역시 중요하게 작용을 하는데 우리 기술 같은 경우에는 두산 에너빌리티와 이 커플링 형식으로 주가가 움직이는 경향이 있죠. 투자를 하시는 주주분들은 다들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. 자,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의 주가 역시 유의미하게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. 자, 이상으로 우리 기술에 대한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. 더 정확한 가격대 그리고 자세한 이야기들은 다음 영상에서 다루겠습니다.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